자, 이적 시장 완성도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은 다윈 누니에즈라는 대형 공격수, 이 선수가 잘할지 못할지랑 별개로 크기도 대형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적료도 대형입니다. 이 영입을 빠르게 좀 성사를 시켰기 때문에 빅딜을 성공시킨 이런 거는 좀 일찌감치 본인들의 어떤 미션을 완성을 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 리버풀의 경우는 이적 시장이 일찍 맞춰진 느낌이 일단 좀 있어요. 아, 지금 끝난 것 같다? 네, 왜냐면 그런 보도들이 나왔으니까. 근데 미드필더 쪽에 보강을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때 그 칼빈 램지라는 선수, 예. 오른쪽 풀백의 백업이죠. 맞아요. 이 선수까지 영입이 되고서 갑자기 그런 얘기들이 줄지어서 났습니다. 아, 이제 끝났다? 이적 시장 끝났다. 뭐 워낙에 기존 자원들이 좋은 팀이고 클롭이라는 감독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해서 리버풀이 막 너무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나 네. 미드필더는 좀 보강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적 시장 완성도 체크라는 이 시리즈 계속 이렇게 뭐 저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리버풀 내용이 제일 가벼워요. 예. 제일 뭔가 쓸 내용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보죠. 베스트 11을 보면 일단 지난 시즌 기준으로 알리송의 로버슨, 반다이크, 마팁, 아놀드, 파비뉴, 티아고 핸더슨, 디아스, 마네, 살라 이렇게 베스트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일단 골키퍼 알리송 굳건하고 켈러 안정적이었습니다. 걱정이 없고 센터백 반다이크, 마팁, 코나테, 고메즈인데 넘치죠. 마팁이 안 다친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게르가 근데 예전에 한번 1-2-1-3 시즌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안 다쳤다가 그 다음 시즌에 다시 부상이 좀 많아진 케이스가 좀 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마팁도 혹시 모릅니다. 근데 다음 시즌까지 안 다쳐준다면 센터백은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이다. 오케이. 마팁이 좀 단단하게 다음 시즌도 소화해주길 바라겠고요. 풀백의 경우는 왼쪽은 베스트입니다. 로버슨 주전, 치미카스 백업. 아주 이상적이죠. 치미카스는 백업으로 정말 예. 매우 이상적인 선수. 본인이 이 백업 자리에 문제가 없다면 네. 아주 이상적입니다. 사실 다른 구단에선 주전을 띄워도 이상하지 않을 문제 없어요, 정도의 전혀. 기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풀백 아놀드의 백업이 없어요. 밀너가 그 시즌 초반 맨시티전에 한번 그 자리를 놨다가 필포드한테 굉장히 많이 고전을 했었죠. 그리고 조고메스가 그래도 후반기 때는 또 아놀드의 백업으로 나와서 괜찮긴 했으나 고메즈는 어디까지나 센터백이기 네. 때문에 결국 이 자리에 대한 좀 장기적인 유망하게 좀 육성될 수 있는 백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자,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파비뉴의 백업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조던 핸더슨도 물론 파비뉴의 백업으로 뛸 수 있긴 한데 어디까지나 핸더슨은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의 주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핸도의 또 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위 선수가 어린 그쵸. 선수는 아니거든요. 나이가 있으니까 결국 체력적으로 그치. 오른쪽 중앙과 수비형 미드필더의 백업까지 두 자리를 모두 하기에는 소화하기는 어렵다. 쉽지 않아요. 핸더슨의 지난 시즌 폼이 떨어진 부분은 두 자리를 너무 다 뛰다 보니까 네. 평소 이상으로 이 선수가 좀 많은 경기를 당연히 소화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발생된 체력 저하가 후반기 때 폼 저하를 저는 좀 영향을 미친 게 맞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핸더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파비뉴의 백업 자리 보강은 아무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모튼이라는 어린 선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요. 그래. 예, 아직은 봐야 될 선수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티아고 핸더슨 이외에 쓸만한 선수가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케이타, 옥챔 모두 네. 다 떨어지는 선수들이고요. 그렇죠. 잭스 이제 안 되죠? 넥제 안 되죠. 네. 예. 근데 놀랍게도 이 티아고 핸더슨이 못 나왔을 때 후보 1순위는 나비 케이타입니다. 네. 클럽이 뭐를 보는 걸까? 케이타에. 아마 이러면 이제 우리가 못 보는 후연 때 어떤 성과라든지 실제로 나비 케이타가 분데스리가나 뭐 이럴 때 보여줬던 라이프치히 때? 굉장히 까마득한 기억이긴 한데 이제 그때 폼이 그땐 매우 대단했죠. 좋았죠. 예, 물론 그 혹사의 여파로 리버풀에 와서는 너무 많은 부상 등을 당했고 부상이 여파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의 폼이 좀 들쑥날쑥한 문제점은 있죠. 근데 아마 나비 케이타가 가지고 있는 패스 길을 보는 능력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간결함도 역시 가지고 있고 오른발 능력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역시 다른 선수들보다는 좀 희소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클롭 감독은 나비 케이타를 그래도 백업으로서의 우선순위로 좀 두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안 그랬으면 좋겠죠. 안 그랬으면 그냥 이거는 소설 같은 예. 몸으로 밀렸을 때 나비 어. 케이타가 얼마나 밸런스가 무너지는지랑 나비 케이타가 수비 보기가 되게 좋거든요. 나왔을 때 밸런스가 무너지는 상황들도 클롭 감독이 좀 봐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다른 백업 자원들이 정말 케이타를 넘어설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기는 해요. 밀너라거나. 밀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아무래도 기량이 좀 저하가 됐고 커티스 존스도 저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네. 좀 더뎌요. 발전 맞아요. 속도가 좀 더디는 느낌이야. 존스 엘리엇도 결국은 그치. 어리기 때문에 결국 쓸만한 미드필더 자원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치. 그럼 기존 자원이 이렇게 말썽이면 다른 자원 보강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별다른 소식이 없어요.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고 자 윙포워드와 센터포워드는 일단 디아스, 마네, 살라, 조타 기존으로 봤을 때는 주전급이었죠. 네. 그리고
백업이 좀 애매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미나미노와 피르미노였습니다. 네. 이 미나미노의 경우는 근데 지난 시즌 매우 또 순도 높은 활약을 하면서 컵 대회를 또 캐리해줬죠. 네, 이 예상을 완전히 깨버렸고 피르미노의 경우는 와포드전만 잘했죠. 그렇지. 해트트릭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선수의 골 그 스탯을 보면 와포드전 해트트릭의 그 지분이 좀 크긴 하거든요. 네. 결국 조커로서도 피르미노는 현재로서 좀 애매하다고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격진은 주전급은 훌륭하나 백업이 아무래도 조금 어렵다, 애매하다라고 볼 만한 포인트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오리기의 경우도 결국 중요했던 부상으로 나가 있었기 그랬죠.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이제 문제 포지션을 보면 중요도 순으로 봤을 때 마네가 나가기 전으로만 일단 먼저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미드필더 라인이었다고 보는데 1순위는 미드필더 라인. 근데 마네가 나가면서 공격진의 보강이 필요했죠. 그렇죠. 마네가 나가면서 공격진 보강이 1순위가 됐고요. 마네가 나가기 전이었다면 1순위는 중원, 2순위는 아무래도 아놀드 백업이 없었기 때문에 아놀드 백업 풀백. 2순위, 그리고 3순위가 저는 공격진이었다고 봤어요. 근데 마네가 나가고 오리기도 나가고 미나미노도 나갔기 때문에 그렇지. 결국 공격진 보강이 현재로서는 1순위가 됐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는 미드필더, 풀백 이렇게 차근차근 네. 따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한 선수를 보면 일단 사디오 마네가 미넨의 2,880만 파운드의 금액으로 팔렸죠. 마네는 가서도 역시 잘할 거라고 믿는 선수고 네, 잘해야 잘했으면 되겠습니다. 좋겠고 또 그렇죠. 리버풀 팬들이 또 이제 잘 네. 보내줬으니까. 구단의 레전드이기 때문에 미넨에서도 꼭 멋진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응원을 좀 보내겠고요. 그루이치 포르투로 이제 나갔습니다. 오래 있었다.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었다. 네. 그루이치는 예전에 그 진짜 오래 있었다. 누구 원더골 터졌을 때 와 하면서 놀랐던 표정 하나 남기고 갔어요. 예. 네, 그랬었고 오리기 FA로 떠났는데 이제 밀란 오피셜이 거의 뜨기 직전입니다. 예. 네, 오리기는 이제 이렇게 나갔고 오리기도 구단에서 정말 잘 챙겨줬어요. 그래. 리버풀의 레전드라고 하면서 오리기 없는 축구는 축구가 아니다. 이런 그 걸개도 걸었는데 왜냐면 이 선수가 진짜 좀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중요한 했거든요. 역할을 했잖아. 네, 저는 그래서 확실히 오리기도 정말 중요한 선수, 주요하게 활약을 해준 선수는 맞다고 보고요. 카리우스 FA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미나미노 타쿠미가 이제 모나코로 나갔죠. 나갔고요. 네, 그래서 모나코로 간 미나미노는 지난 시즌 매우 훌륭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순도 높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역시 그래도 마지막 인상을 잘 남기고 네. 갔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선수는 니코 윌리엄스가 노팅엄 포레스트로의 이적이 좀 유력해 보이고 그렇다면 지난 시즌 노팅엄의 임대생이었던 제드 스펜스를 대체하는 선수가 되겠죠. 넷서니의 필립스도 여러 관심을 받고 있어요. 판매 확률은 지금 반반이라고 하는데 기자마다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센터백으로 남을 수도 있다. 아니면 임대를 갈 수도 있다. 클럽 인터뷰를 통해서도 필립스를 챙겨주는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거는 그럴만했죠. 네. 리스 윌리엄스랑 넷서니의 필립스가 2021 시즌 후반기 때 주전 센터백을 뛰지 않았다면 챔스 진출이 없었잖아요. 못했을 수도 있고 고생했으니까. 네. 알리송의 그 헤더골이 물론 맞아. 인상이 크긴 했지만 센터백들의 공헌이 매우 컸죠. 그런 부분은 역시 무시할 수 없겠고요. 자, 재계약 루머가 있는 선수들 모하메드 살라 당연히 잡아야 될 텐데 잡아야 되고 이견을 얼마나 잘 이제 차이를 좀 좁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비 케이타 재계약 루머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아서도 하세요. 나 이제 손 놓을래요. 그냥.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조고메스, 지오고 조타, 하비엘리엇과도 이제 재계약 루머가 있는데 이들과의 재계약이 어떻게 좀 타진이 될지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살라입니다. 맞아요. 잡아야지. 이번에 재계약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떠난다 하더라도 FA로 떠나면 안 되죠. 네. 이 자원을 만약에 내보내야 된다면 매각 수익을 무조건 받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살라의 영향력을 아직도 대체할 선수는 어디서도 찾기 힘들 거라고 봐요. 당연히 잡아서 즉시 전력감으로 두고두고 써야 할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요. 일단 풀백은 칼빈 램지 데려왔고요. 네, 에버딘으로부터 데려와서 오른쪽 풀백과 중앙 미드필더를 모두 볼 수 있는 멀티 포지션의 선수죠. 장기적으로 유망주를 잘 데려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수비형 미드필더 결국 파비니의 백업의 경우는 저는 보강 가능성을 10%로 보겠습니다. 이적 시장이 지금 형소리는 끝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뭐 벨링엄 같은 선수 링크가 났습니다만 일단 이적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을 할 것이며 지금 당장 가능해 보이지도 않고 이 10%라는 숫자가 이 이적 시장 완성도 체크라는 콘텐츠를 쭉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적에 10%라는 가능성을 매겨놨거든요. 그래도 0%를 하지 않았던 건 혹시 모르겠다. 그래 이적 시장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냥 서류상의 어떤 의미로도 10%로 썼는데 리버풀이 가끔 깜짝으로 빡 할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되게 불구하고 많았는데.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제가 지금 커피가 다 마셔가는 것 같거든요. 이 정도의 잔량이 지금 이적 시장에 보강될 가능성이 아닌가 싶고.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 시나리오는 당연히 언급을 드려야 됩니다. 일단 리버풀이 먼저 원했던 미드필더는 추아멘이었어요. 근데 레알로 갔고요. 레알 마드리드로 가면서 일단 1순위 타겟이 뺏겼고 벨링엄도 지금 확실히 리버풀이 관심을 두고 있대요. 네, 근데 이쪽도 레알 마드리드랑 지금 같이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르트문트는 이번 여름에는 팔 생각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리버풀이 어쩌다가 미드필더 보강을 안 하게 됐느냐 이 시나리오를 보면 첫 번째 추아멘이 일단 레알에 뺏겼죠. 두 번째는 벨링엄에게 관심이 있는데 도르트문트는 홀란드를 이번 이적 시장에 내줬기 때문에 벨링엄까지 같이 나가기 원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그리고 이 설사 이적이 된다 하더라도 1억 유로 이상의 금액이 네. 발생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버풀 측의 보도 내용을 보면 벨링엄 이번에는 데려오는 게 어려우니까 우린 정말 벨링엄 데려오고 싶다. 리버풀은 정말 벨링엄을 데려오고 싶은데 일단 다음 이적 시장 때 뛰어들겠다. 네. 그래서 다음에 벨링엄을 영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총알과 총알을. 자리를 좀 마련해 놓고자 이번 이적 시장은 1년 기다린다. 오케이. 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이 태도에는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 벨링엄 뭐 사전 합의했습니까?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내년에 딴 팀 가면 네, 아니면 그냥 잔류하면 이미 레알 마드리드도 벨링엄에게 관심이 그래.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 돈 대 돈, 구단 대 구단으로 만났을 때 이길 거란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가 우위에 있으면 우위에 있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적 시장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좀 특별한 네. 존재거든요. 총알도 지금 장전해 놓고 있을 거니까. 물론 잉글랜드 선수기 때문에 리버풀로 돌아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글이지만 저는 레알 마드리드랑 경쟁하는 건 언제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레알 마드리드가 현금을 많이 쌓아놓지 그래. 않았습니까? 그리고 위상이 그렇죠. 대단한 팀이기 위상도 때문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벨링엄 영입할 거란 보장이 없는데 이번 이적 시장을 단순히 벨링엄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1년 쉬어가는 건 좋지 않다. 왜냐하면 미드필더만 보강하면 리버풀의 저력은 분명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죠. 있고 그게 저는 트로피의 개수를 보장할 수 있는 것과도 이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리그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앙 미드필더 보강은 필요하나 네.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공미 내지는 중미 파비오 까르발리 오피셜을 띄웠죠. 풀럼으로부터 데려왔는데 히트맵이나 킥이 좋다는 특징이 제법 필리피 쿠티니하고 좀 닮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쿠티니의 좋았을 때와 좀 비슷한 활약을 좀 해주기를 바라겠고 개인적으로 이 선수는 좀 어떻게 정착을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자리에 정착을 할지 클럽이 어느 정도의 빈도로 기회를 줄지 이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지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파비오 카르발리오. 네, 그리고 윙포워드는 오타비오 링크가 있죠. 맞아요.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링크가 지금 오타비오 링크인데 리즈가 매우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이거는 하피냐디라고도 연결이 될 그렇겠지. 겁니다. 하피냐가 나간다면 리즈는 오타비오를 채우는 오타비오를 데려오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리버풀도 경쟁이 불가피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포르투가 원하는 금액이 매우 셀 거예요. 왜냐면 포르투도 뭐 에바니우스온과 같은 맨유와 링크된 공격 자원도 그렇고 했지만 웬만하면 정말 높은 금액을 부르거든요. 그렇죠. 5, 6천 아니 뭐 지금 바이언 얘기도 있고 바이아웃이 6천만 유로예요. 그래서 구단 간의 경쟁, 포르투가 높게 부를 금액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지금 당장 리버풀이 오타비오 영입에 확실하게 더 뛰어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0%로 내다보겠고요. 센터포워드는 이제 다르빈 누네스를 영입해서 100% 오피셜을 이제 띄운 상황이죠. 아마 마네가 나간 최전방 공격수자를 이제 누네스로 대체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루이스 디아스, 그다음에 다윈 누네즈, 살라 이런 형태를 그리겠죠. 좋다는 이제 중앙과 왼쪽 인포워드, 네, 백업, 중주전 스쿼드 자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드필더 보강은 필요해 보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느낌이고 그리고 벨링엄을 위한 어떤 총알 이 시기를 기다리는 거는 형철이나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맞아요.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 시즌도 중앙 미드필더 1순위의 백업은 나비 케이타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나비 케이타. 네. 목이 타죠. 갑자기 잘할 가능성? 이 커피가 갑자기 여기까지 채워질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한두 번 속나요. 네. 그래, 너무 많이 속았다. 그러니까 리버풀은 아마도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네.